석호는 천천히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국장님. 석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 흉터가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혜정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석호 씨, 여기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우리 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석호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현명함이라. 7년 동안 감옥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내가 느낀 고통을 전할 수 있을지. 당신이 느낀 고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혜정의 말에 석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택! 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상에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국장님! 칼을 만지작거리던 석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혜정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석호를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곰탕집에서 사복 차림으로 식사 중이던 여성 최초 경찰국장 혜정. 그런데 갑자기 오래전 자신이 검거했던 석호가 찾아왔습니다. 협박까지 하는데요. 둘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뉴스 화면 속 김혜정의 모습은 늘 그랬듯 차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경찰청 수사국장이라는 타이틀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혜정 국장님, 이번 금융사기단 검거는 어떤 특별한 수사 기법이 있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혜정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대답을 정리하다가 가장 무난한 것을 선택했죠.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 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들리는 대답이었지만 사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 그녀는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포기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매일 밤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며 다음 행동을 예측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혜정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처음 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경찰이라니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미영 경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오수진 경감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번 일은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최초의 여성 수사국장이라는 타이틀은 축하받을 일이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압박감이 항상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기 국장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국장님을 심리전의 여왕이라고 부르던데 저도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혜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별명이 생긴 건 5년 전 인질 협상 상황에서였죠. 테러범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단 한 명의 임명. 피해도 없이 상황을 종료시켰을 때 언론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들어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요?
그래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진실을 담아요. 눈빛, 손짓, 잠깐의 침묵. 그런 것들이 때로는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죠. 혜정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특공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특공대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은 저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어요.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죠. 혜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려올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루는 사격 훈련에서 전체 1등을 했는데 교관이 그러더군요. 운이 좋았네. 혜정의 입가에 쓴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내내 1등을 했어요. 더 이상 운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사격 챔피언이셨군요. 그건 그냥 시작이었어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범죄 심리 분석과 위기 협상이었죠. 머리와 마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혜정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그 노트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심리 패턴과 그녀만의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노트가 제 비밀 무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측 가능해요. 우리 모두 패턴대로 행동하니까요. 범죄자도 마찬가지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왜 경찰이 되셨어요? 순간 혜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꿈틀거렸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학생 때였어요.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바꿔야겠다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과 수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예요. 혜정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강철처럼 빛났죠. 국장님, 미영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혜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미영 씨는 미영 씨만의 경찰이 되어야 해요. 나보다 더 좋은 경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정이 받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도 어두운 구름처럼 무거워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장석호가 출소했어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혜정의 가슴에 차가운 공포가 스쳤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특공대 시절 검거했던 마약 조직의 두목. 체포 과정에서 그녀의 총에 맞아 얼굴에 흉터가 생긴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찾고 있대요. 혜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강철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준비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창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게 내렸고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서울 변두리 창고 건물 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 오른쪽에는 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깊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장석호는 천천히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만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10년이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지. 석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탓이기도 했지만 감옥에서 보낸 7년이 그의 목소리까지 갉아먹은 듯 했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일면에는 특공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혜정 경위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김혜정.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석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증오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쿵쿵 울렸어요. 10년 전 그날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창고 안에서 석호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석호야, 경찰이다. 포위됐어, 항복해. 동료의 외침이 들렸지만 석호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달려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앞을 막았죠. 비상등 불빛 아래 서 있던 건 특공대 복장을 한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장석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석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자 경찰이라고 방심한 것이 실수였어요. 비켜,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석호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에서 석호는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결단력을 보았죠. 마지막 기회예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석호는 웃으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석호 옆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고 그의 오른쪽 얼굴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따뜻한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내려다보는 김혜정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장석호,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석호는 거울 속 자신의 흉터를 노려봤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7년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복수. 그의 인생을 망친 여자에 대한 복수. 보스, 준비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부하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석호가 출소한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그녀에 대해 알아낸 거 있어? 성민은 태블릿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혜정은 지난달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기단을 검거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석호는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김혜정의 일정,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그녀의 팀원들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있었죠. 훌륭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했지? 성민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찰청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알려주죠.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소 후 6개월 만에 그는 이미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옛 부하들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겉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마약, 불법 도박 그리고 각종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똑똑해. 하지만 약점이 있어. 석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지. 석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비 내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매일 밤 김혜정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증오와 집착 그리고 묘한 존경심까지 뒤섞인 감정이었죠. 성민아, 내가 왜 범죄자가 됐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민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건 석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매일 밤 나와 어머니를 때렸지. 15살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 처음엔 작은 심부름으로 시작했지. 담배 훔치기, 구두 닦기. 그러다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됐지.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21살 때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민은 말없이 석호를 바라봤어요. 김예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나와 다른 무언가를 봤어. 그녀는 정의를 믿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 석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죠. 이제 그녀에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보여줄 차례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호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표정 같았죠. 그녀를 직접 죽이는 건 너무 쉬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석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울 시내 한 곰탕집의 도면이었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곰탕집이야. 매주 금요일 팀원들과 함께 가지.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고.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실 건가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7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의 눈에서 광기의 불꽃이 일렁였죠. 준비해. 오늘 밤 우리는 김예정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줄 거야. 석호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게 내렸고 번개가 도시를 순간적으로 밝혔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석호의 마음속 어둠과 광기의 번쩍임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 40년 된 곰탕집은 저녁 무렵이면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가게 안은 따뜻한 육수 향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은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데려왔던 곳이었죠. 경찰이 된 후에도 큰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이곳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희님, 그거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정은 두 부하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밖과 달리 이곳은 마치 작은 안식처 같았어요.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번 사건은 여러분 덕분에 해결된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소주를 마시고 두 부하를 바라봤어요.
미영은 경찰대학 출신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수지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국장님, 이 곰탕집이 특별한 곳인가요? 항상 이곳에서 축하 모임을 하시던데. 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큰 사건을 해결하실 때마다 저를 이곳에 데려오셨죠. 사람을 구했을 때는 따뜻한 국물로 몸과 마음을 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혜정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경찰대학 2학년일 때 순직하셨어요.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다가 강도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무심코 입구 쪽을 바라봤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장석호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얼굴은 변해 있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빛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석호의 뒤로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김 국장님. 석호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혜정의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주변 손님들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미영과 수진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석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혜정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주변에 자리를 잡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감시했어요.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눈치를 살폈고 가게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전화를 들여다 석호 부하 중 한 명의 차가운 시선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출소하셨군요. 혜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의 흉터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죠. 네, 7년 만에요. 매일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를 혜정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로 차가운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랐지만 표정은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새 출발을 하셨길 바랍니다. 혜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조용히 꺼냈어요. 녹음 기능을 켜기 위해서였습니다. 석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가게 안에 불길한 메아리를 남겼어요. 새 출발? 글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떨쳐내기 어렵죠. 석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생긴 것이 분명했죠. 감옥에서 7년 동안 매일 밤 당신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여자.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혜정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건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석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혜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무기를 꺼낼까봐 긴장했죠.
하지만 석호는 단지 담배 한 개비를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어요. 여기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석호는 수진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지? 오수진 경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석호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석호는 담배를 테이블 위에 비벼 껐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계산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용감한 부하를 두셨네요. 김 국장님. 혜정은 석호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신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위험했어요. 미영 씨,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암호였어요. 미영이 막 일어서려는 순간 석호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앉아 있어.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정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에게서 손 떼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석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부하는 마지못해 손을 뗐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석호 씨, 무엇을 원하시나요? 혜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석호는 천천히 자켓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특공대 시절의 혜정 사진이었죠. 당신이 내 얼굴에 흉터를 남겼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내 얼굴이 망가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괴물이 되었죠. 혜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연민이 일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높아졌어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석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고 누군가는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김혜정 국장님, 석호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혜정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특공대 시절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 수진 씨, 움직이지 마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석호에게 자신이 무기를 꺼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칼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석호는 칼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글쎄요, 국장님.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10년 전의 기억,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훈련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좋아요. 석호 씨 대화를 시작하죠. 곰탕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석호가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하지 못했고 가게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공대 시절 위기 상황 훈련이 자동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석호 씨, 여기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우리 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석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현명함이라. 7년 동안 감옥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내가 느낀 고통을 전할 수 있을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칼이 가게의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혜정은 석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분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모든 범죄자에게는 약점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능했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혜정의 말에 석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칼 쪽으로 움직였어요. 선택? 세상에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국장님?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는 미영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보스, 이쪽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미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몰래 문자를 보내려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석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부하들에게 그만두라고 하세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입니다. 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부하는 마지못해 미영에게서 손을 뗐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죠. 석호는 천천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혜정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석호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요. 석호의 목소리에 섬뜩한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혜정은 등줄기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망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놀라운 건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최초의 여성 수사국장, 특공대 출신, 심리전의 여왕. 그 모든 것이 사실이더군요. 혜정은 그의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것은 칭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의 흉터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건 너무 쉽다고. 석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광기와 함께 묘한 흥분이 번쩍였어요. 당신은 내게 평생의 흉터를 남겼어요. 나도 당신에게 그런 흉터를 남기고 싶었죠. 몸이 아닌 마음에요.
그 순간 혜정은 석호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죠. 혜정은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혜정의 말에 석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 흉터가 없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작은 마약상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조직의 리더가 되었죠. 부하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혜정의 말에 석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심리전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 흉터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잊혀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죠. 석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혜정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이 순간 수진이 테이블 아래로 혜정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몰래 문자를 보낸 것 같았어요. 혜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석호 씨,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특공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석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국장님.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혜정을 노려봤습니다. 경찰을 불렀군요. 혜정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불렀어요. 석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고 실시간으로 경찰청 상황실로 전송되고 있어요. 칼로 위협한 순간부터 이미 특공대가 출동했죠.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혜정은 처음부터 그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찼어요. 순간 석호가 칼을 들고 혜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혜정은 빠르게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어요. 특공대 훈련이 그녀의 몸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석호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혜정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석호 씨, 멈추세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석호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휘둘렀고 이번에는 혜정의 팔을 스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혜정의 팔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고 석호의 부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했어요. 혜정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석호의 공격을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민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은 위험했어요.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혜정이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활짝 열리고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제복과 헬멧을 쓴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장악했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석호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여전히 칼을 들고 혜정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석호 씨. 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아닌 묘한 연민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천천히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심리전의 여왕이군요. 석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재빠르게 달려와 그를 체포했어요. 수갑을 차는 순간 석호는 마지막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석호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석호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혜정과 미영, 수진만이 남았어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팔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석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석호 체포 일주일 후 경찰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장석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사진과 이름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수사팀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미영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고 수지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석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의 조직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혜정은 레이저 포인터로 조직도의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물음표 표시가 있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종 보스를 의미하는 표시였죠. 석호의 자금줄을 추적한 결과 해외에서 거액의 돈이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 출처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혜정의 말에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국장님, 석호가 신문 중에 뭔가 말했나요? 수사팀의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니요.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호가 체포되던 날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뭔가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구름처럼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과 수진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무슨 일이죠? 미영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곰탕집에서 있었던 일, 정말 대단하셨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혜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여러분도 훌륭하게 대처했죠. 미영 씨는 용기 있게 문자를 보냈고, 수진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잖아요. 하지만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국장님의 지시를 어겼어요. 국장님이 신호하지 않았는데도 특공대를 불렀으니까요. 혜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건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때로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죠. 혜정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이유를 아시죠?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정의는 때로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요. 혜정의 목소리에 깊은 생각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장석호를 처음 체포했을 때 저는 그저 법을 집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죠. 그리고 그 상처는 더 큰 어둠을 낳았어요. 미영과 수지는 말없이 혜정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죠.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혜정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경찰관이 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미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미영은 더 이상 수줍은 신입 경위가 아니었고 수지는 더 자신감 있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해야 해요. 장석호 뒤에 있는 세력을 밝혀내는 일이죠. 혜정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김혜정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과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혜정은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석호가 탈출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혜정은 재킷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송차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혜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석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경찰청 내부에 그들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혜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과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은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셋만 믿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정보를 우리끼리만 공유해요. 미영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같은 결의가 어렸어요. 혜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인 추적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죠. 국장님, 이 수사 위험할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위험을 마주하고 정의를 지키는 거.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부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함께 맞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니까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과 수진의 얼굴에도 같은 결의가 번졌어요. 세 여성 경찰관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경찰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청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강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